새누리당은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우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대통령 뒤에서 이 흑막을 반역사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소리인 천시에 귀를 기울여야 버림받지 않는 길을 갔나. 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천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력했던 박근혜 대통령 등 뒤로 장막에 숨어있던 비선 일행이요. 바로 이 특종보도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왕국이 마침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당시 세계일보 특종보도를 진두지휘한 조항규 전 사장, 오늘도 라이브쇼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시의 길을 기울여 버림받지 않는 길을 간다. 조선 이제 말기에 네. 이재마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사상의학, 뭐 태음인, 태양인, 네. 소양, 소음 그걸 하는 사상의학을 정립한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본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네. 책에 천기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천시, 세외, 인륜, 지방. 천시라고 하면 역사 현상으로서 시간.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역사 현상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우리 사람이 사는 이런 이제 땅이나 이런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류는 인간으로서의 그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회는 사회 현상. 이제 천시를 귀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청천시.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백성들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바로 천시를 알린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걸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자를 이렇게 이제 파자로 보면 귀자하고 입구자하고 임금왕자하고 세 개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로 가장 듣는데 왕이다. 이게 성인이에요. 잘 듣는 것을,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왕이고, 네. 온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 뜻도 있죠. 또 그리고 왕은 반드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백성의 이야기.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죠. 성자가. 자, 지금이요. 질서 있는 퇴진이냐 탄핵이냐 지금 국회도 막 헷갈리고 막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평론가들의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차 담화에 이제 새누리당이 보는 키워드하고 이제 좀 야권이 보는 키워드가 좀 다릅니다. 네. 새누리당은 임기 단축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네. 임기 단축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임기 단축을 하는 방법은 개헌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헌을 이제 그럼 왜 하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개헌을 했을 때 이원 집정부를 하던 내각제로 개헌을 했을 때 지금 제1당이 어디입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할 수가 있는 거죠. 개헌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3당인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하고 연대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다른 제3지대 사람들하고 연대할 수도 있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이원 집정부를 했을 때는 네.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뽑을 수 있고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의 예를 들면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총리를 이제 하게 될 경우 총리를 국민의당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대가 가능하죠. 네. 그러면 그래도 집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반면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해요.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쪽에서는 법적 절차에 관심이 있어요. 야권은. 네. 법적 절차, 유일한 법적 절차가 뭡니까? 탄핵. 탄핵이죠. 그럼 왜 탄핵을 주장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가결될 경우, 그럼 국회에서 결정 아닙니까? 그럼 국회 결정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 돼요.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아. 그 다음 단계는 야당 이미 탄핵 자체가 국회 결정이 국회 돼버리니까 결정이 돼버리니까 즉각 사퇴해야 되는 거기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도 갈 없고. 것도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로 가겠지만은 네. 정치적으로는 즉각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 3차 담화에서 나는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국회 결정에 일정이. 따르겠다. 탄핵도 그 중에 하나니까. 법적 절차니까. 유일한 법적 절차니까. 아, 즉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이제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정확한 해석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부결됐을 때 네. 그거는 전적으로 새누리당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9일까지는 탄핵 표결까지 시간이 일주일 남았어요. 네. 저는 비박계나 새누리당 의원이 못 견딥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거기에 또 오늘 조건 보니까 4월 30일 퇴진을 약속하면 비박계가 또 탄핵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원들도 비박계에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 비박계가 지금 김무성 대표를 돌아섰잖아요. 비롯해.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교통방송에 이제 그 보도가 됐는데 네. 뉴스로 보도됐는데 비박계 그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한테 비박계 복수의 의원들이 제보를 했는데 네. 기관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 탄핵을 포기해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보도가 해서 지금 저도 뉴스를 보고 나오는 겁니다. 아, 뉴스에 나왔습니까? 예, 예. 뭐 기관이라는 건 뉴스에서 뭐 보도를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이제 김어준 씨가 뭐 말할 수 없다. 어떤 내용으로 회유 협박을 했다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비박계 얘기해요. 의원한테 와서 복수의 의원들이 자기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죠. 아, 복수의 의원들이 예,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물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뭐 내란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기관에서 와서 국회의원을 만약에 협박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협박을 거죠.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비박계 예를 들면 뭐 비박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탄핵 포기하면 너 구속시키겠다. 구속시키겠다 아니면 폭로하겠다 했을 때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2명 이상. 복수의 그 의원들이 제보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뉴스 다 떴습니까, 그게? 떴어요. 아. 예. 네이버에 다 떴어요. 이거는 큰 사건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큰 큰 사건이죠. 사건이죠. 예, 이건 아니 있을 지금 수가 무슨 없는 거죠. 기관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 국회의원을 협박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의결권 그러니까 헌법적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은 이것도 국헌 문란입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나 있었는데. 있었던 이야기죠.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지금 비박계가 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회유와 협박을 받고 또 본인은 또 지역구 사람들은 또 탄핵에 참여하라고 또 문자하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7일까지 4월 30일에 퇴진하겠다든가 아마 청와대에서 분명히 담화가 한 번은 더 나올 거라는 예상이 확실시 되고 있고 조홍천 비서관도 이분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여러 가지 또 청와대 아는 사람도 이제 많이 그렇죠. 있죠. 행정관들로부터나 이제 과거에 네, 지금 정보를 받은 모양이에요. 받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언론에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 비박계로서는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회라기보다는 지금 그런 여지가 이제 남아 있어요. 문제는 말하자면 이거를 전부 정치적, 정치공학적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는 대선을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민주당은 즉각 퇴진하게 되면 조기에 60일 이전에 선거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지금 조기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불리한 거 있으니까. 그러나 그 유불리를 떠나서 그 대선은 결부시키지 말고 대선을 놓고 정치공학적으로 셈법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민심을 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지금 천시가 어디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국회는 민심의 소리를 잘 들어라 이런 얘기냐. 국회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탄핵 자체가 국회의 뜻이고 국회 일정이면 즉시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아마 이것까지 못 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다는 표현했는데 저도 오늘 이런 해석은 또 그러니까 오랜만에 새롭게 듣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뜻으로 청와대는 이야기한 거 아니겠죠, 물론. 네, 그렇죠. 그러나 그 말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이제 야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압박을 하게 되죠. 네, 탄핵이 통과되면 즉시 해야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거죠. 몰아붙이겠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지금 보수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옛날에 이제 고전에 보면 이제 노자는 도덕경에서 시 불거라. 불거 안일불자 이제 안일불자가 아니고 약간 이제 불 달라 할 때 네. 불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갈 것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역을 하면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의역을 하면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러날 때는 네.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중요한 건 명예로운 퇴진이나 뭐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즉각해야 하는 게 버림받지 않는 길이에요. 아, 본인이 용태를 빨리 선정해야지. 빨리 선정해야죠. 네. 가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탄핵으로 가면 이제 버림받는 거가 되죠. 그렇죠. 버림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면 난 하야하겠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불거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화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뭐 울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해서 서문시장을 방문하면 대구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림받는 게 가장 비참하다 이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도 야도 이번에 촛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너무 뭐 이렇게 회의와 압박이나 또는 그 새누리당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거의 길, 버림받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도 이제 항상 네. 앵커를 언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불거가 될 그렇죠. 확률 시청자들로부터 높습니다. 예. 시청자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박종진 길. 물러나가라. 아니 위에서 물러나가라 하더라도 네. 시청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애청자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네. 다른 방송에 가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여기서 물러날 거다 안 물러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버림받지 않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져라. 아, 버림받지 않는 거. 그게 도덕경에다 나오는 거죠. 도덕경 2장에 나옵니다. 야, 오늘 이 프로를 대통령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야,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까? 이 도덕경을 지금 아니 뭐 모르시면서 그런 그런 이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철학이 없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럴 때 어려울수록 경전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깊은 사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트 투 하트 국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이 현상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하고요. 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그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 이 유사하죠. 최순실 좀 비슷하죠. 예, 유사하죠. 어떻게 좀 유사합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유사한데 요거를 좀 잘 닉슨의 경우를 청와대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죠. 그거를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부분을 반면교사로? 1973년에 이제 닉슨 이제 공화당 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정적인 민주당 이제 그 사무실 도청했죠. 그 워터게이트라는 그 빌딩을 도청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걸 폭로를 한 거죠. 네, 보도를 했죠, 그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번에 뭐 JTBC가 이제 파일을 공개한 것 같이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걸 부인했어요. 네, 부인하고 뭐 CIA라든지 FBI라든지 이런 뭐 국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 그 다 그때 도통자들한테 회유해가지고 전부 뭐 부인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난 거죠. 참 창피한 게 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불법적이고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은 이제 창피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 전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 그냥 워싱턴 지역에 영향력 네. 있는 신문이었지만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 바로 워터게이트를 보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신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와 쌍벽을 이루게 되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상권분리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 문건 중에 하나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이 더 하나 더 터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언론에 터졌습니까? 솔직히 좀 뭔지는 모르지만 터졌습니까? 아직 안 그거는 터졌습니까? 이제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죠. 세계일보 기자 그 출입
그때 당시에 그걸 취재한 기자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안 터졌습니까? 세계일보 그렇죠. 그건 세계일보 몫이에요.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절보로 왜 얘기 안 하냐? 왜 이야기 안 하냐 그러지만은 취재한 기자가 그것을 보도를 해야지. 아니 지금 전임 사장이 그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건 기본의 뭐, 도덕적인 그건 기본이다. 기본이죠. 근데 조홍천 의원은 그걸 문건 얘기를 하셨으면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좋다라고 여기 본인은 오셔서 얘기하는. 작성자예요. 본인이 그 문건 작성자고 보고자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될 판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가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럼 하면 정치적으로 그럼 왜 국회에서 그것을 면책 듣고 있는 국회의원이 밝히지 않느냐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나한테 말하자면 공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실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 문건. 궁금하죠. 세계일보가 언젠간 보도를 할 것으로 봅니까? 그렇죠. 보도를 하겠죠. 하긴 합니까? 하겠죠.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 정말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안 가서요. 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닉슨도 2년 동안 버텼어요. 사실은 이 도청 사건, 예, 워터게이트 사건 이때 그 버티기가 지금 어떻게 평행 이론으로도 비슷하죠 지금. 우리 지금 청와대랑. 그건 아직 뭐 2년은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2년 안 됐지만 지지율이 근데 그때도 닉슨 대통령 그래도 그때 24%였답니다. 탄핵 사청률이 찬성률이 57%였고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박근혜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도청이잖아요. 네. 단순 도청 어떻게 보면 네.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그런데 이제 도청이 문제가 아니라 닉슨의 거짓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한 것은 제일 싫어한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때문에 이제 뭐 그 이제 닉슨이 사임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네.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안과 비슷하지만은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처럼 훨씬 이거는 사안도 강도가 높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야당에서 오늘 뭐 밤에 이제 제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의한다고 네네, 하지 오늘 않습니까? 그 발의하죠. 내용 보니까 네. 헌법을 위배한 게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 헌정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법률 위반은 뭐 예를 들면 뇌물죄라든지 무슨 뭐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죄가 있지만은 헌법만 12건이요. 헌법 조항만 12건을 위배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대통령 될 때 선서할 때 가장 첫 번째가 헌법을 준수하면 아닙니까? 헌법 1조부터 네. 쭉 여러 개가 나와요. 네. 보니까. 그래서 12개가 12개 조항을 위반한 헌법은 뭐 차후로 하고 다른 일반 법률은 차후로 하고요. 네. 근데 검찰이요.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로 바뀐다 이랬다가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슬쩍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본 거겠죠. 그러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녹음 파일이? 있다고 보죠. 네. 정우성 녹음 파일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JTBC의 그 태블릿 PC에 있었던 내용 중에도 여러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JTBC도 차마 공개하지 못한 파일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닉슨이 하야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시간 낭비할 것이다. 그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내가 사임함으로써 미국의 절실히 바라는 건 힐링. 미국이 힐링의 과정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멘트는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음에 드네요. 그죠? 예. 힐링의 타임. 국민이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이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공업 상태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공업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앞으로 힐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지금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갈수록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분야에서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도 지금 이제 새삼 이런 나라가 이 사태가 진행된 걸 보고 이제 너무 이제 분개해가지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일종의 쇼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미국도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닉슨이 힐링이란 말을 치유가 필요하다. 힐링이란 말을 쓴 거죠. 네. 마지막 멘트가 참 그나마 닉슨이 한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긴 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뭐 과거 경제부장도 많이 하고 해 그래서 경제가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경제 엄청난 주식시장도 그렇고 나라가 있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은 뭐 불 붙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미래가 아둔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암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안보도 북한이 너무 조용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논하지도 않고요 있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낮에 그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뭐 완전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거의 좀 90% 지금 차단됐다는 거예요. 지금 롯데도 지금 거기서 이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문제인데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거의 지금 아주 파산 직전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정책 얘기하고 탄압 얘기하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중국으로부터 그래도 대기업 수출은 조금 났는데 이 중소기업들은요. 전면 중단입니다. 전면 중단입니다. 지금 완전히 막 모든 속이 타서 모든 죽으려고 방송인들 연예인들 다 지금 출연 금지고요. 뭐 또 주요 인사들 중국 방문도 비자가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사드 배치나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드 배치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를 좀 길들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중국의 네. 의도도 있고 그렇죠. 네. 닉슨은 특검도 해임했었어요. 그거 보니까 지금 박영수 특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도 굉장히 의지를 표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굉장한 이제 의지를 표명했는데 네. 윤석열 검사까지 영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이 굉장히 평가해야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제는 뭐 본인이 국민의 소리를 너무 잘 알고 본인도 이제 뭐 무슨 다른 뭐 공직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심을 버리고 전념해야죠 이번에. 그렇게 되면 뭐 국민적 영웅이 될 수가 있죠. 네. 가장 먼저 어떤 사건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마 저 뇌물죄 이제 그부터 아마 지금 뇌물죄가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 문제부터 다루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